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글로벌 연극 저널 더 티에터 타임스에서 한국 연극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는 드라마투르그 전병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3년 4월 17일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제4회 국제 온라인 연극제 International Online Theater Festival 관련하여 인사드립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연극제는 여러 나라의 연극 공연을 스트리밍하여 전 세계 관객에게 소개하였고, 특히 팬데믹 동안 연극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연극제의 주제는 Theater and its Others, 즉 연극과 연극 이외의 것인데요. 인간, 동물, 기계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연극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행위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작품 대표로는 극단 그린피그의 의붓기억, 억압된 것의 귀환이 소개되는데요. 이 작품을 연출하신 윤한솔 연출가님을 모셨습니다. 연출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극단 그린피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또 어떠한 작품을 추구하시는지 등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린피그는 2007년에 시작됐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2006년에 처음 이제 어 동료 극작가 그리고 배우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단체고요. 음 그 연우들이 연극을 같이 했던 선배들과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처음 시작은 개인적인 친분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조금 다른 연극을 고민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음 뭘 추구했다라기보다는 어 좀 기존의 문법과 다른 연극을 좀 탐색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 뭐 의심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 뭐 그게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뭘 다 뭐 통틀어서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연극 형식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음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의 모양새 처음에는 지금의 모양새를 와는 좀 다르게 스태프들 중심의 연출들 중심의 어떤 단체였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우들이 합류하게 되고 지금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뭐 이렇게 선형적인 서사 중심의 희곡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희곡들 그리고 창작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 창작이라든가 어 희곡이 아닌 텍스트들 그러니까 뭐 리서치 기반의 텍스트들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탐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린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업의 특성들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최근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연극계가 특히 이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혹시 그 연출가님 그리고 그린피그는 그 팬데믹을 겪으시는 중에 어떻게 연극 활동을 이어가셨는지요? 어 여러 가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린피그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취소된 공연은 운 좋게 없었어요. 운 좋게 없었고 근데 다만 어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공연이 취소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관객을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졌던 거죠. 뭐 관객 수도 제한됐었고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관객들과 공연을 해야 되는 거. 그 처음에는 지금은 좀 지금 뭐 당연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뭐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지금 또 이제 마스크를 벗긴 했지만 한동안 마스크 쓰고 공연을 보는 게 당연했던 거죠. 근데 초기에는 배우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도 느꼈던 것 같고 어 취소는 안 됐지만 저희도 관객을 뭐 굉장히 제한된 관객만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투어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것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공연을 단순히 하고 못 하고 어 그리고 공연 편수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고민들이 위축되는 거? 고민들이 물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문들을 시작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위축되고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한참 팬데믹 이전에 한국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음 뭐 미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일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에서부터 뭔가 더 확장되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단순하게 그걸 하고 못하고 도 문제였지만 뭔가 그런 고민들이 정체됐던 거 혹은 더 확장되지 못한 거가 좀 그 그 시기로 인해서 저희가 만나게 된 어떤 한계들 그 시기 그런 시기를 겪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음 어느 정도는 이제 뭐라 그럴까 동력을 좀 잃어버렸다고 그럴까요? 지금은 좀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네. 아 그래서 진짜 예. 단순히 뭐 이 공연을 하고 못 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린피가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 뭐 대형 공연이나 사업 공연들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공연들이 뭐 그런 규모거나 그리고 사실은 뭐 그냥 마이너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는 어쩌면은 이렇게 제가 정말 팬데믹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안한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예. 아 뭐 다행인 면도 있지만은 정말 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정말 뭐랄까 고민들이 정체된 것에 대해 진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좀 중요한 변화와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예. 그 약간 비슷한 연관된 질문인데요. 사실 팬데믹 동안에 연극적인 실험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 그리고 뭐 지금 이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온라인 티어터 페스티벌도 그렇고, 예, 그래서 혹시 연출가님께서는 그 팬데믹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실험들이 연극의 표현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시켰거나 아니면 진보시켰다고 보시는지 예, 좀 알고 싶습니다. 어 일면 있죠. 확장되었던 부분들이.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미국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뭐 해외 투어를 논의하고 있는 뭐 유럽이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한 공연들 때문에 벌써 올해 내년 극장이 거의 풀 북돼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이게 제 느끼기에는 그렇게 못한 공연들이 이렇게 러쉬를 이룬다는 거는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게 원래 돌아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겠죠. 이 연극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나 관객들도 다 마찬가지로.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어 이 온라인으로 공연이 기록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유통되는 거는 음 저는 어떤 연극이란 장르의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 그 정보라는 것에 접근성을 높인다는 거, 공연이라는 거의 문턱을 좀 낮추는 거, 이런 역할은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뭐 저는 공연이라는 게 단순히 뭘 보고 뭘 본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회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어 그게 물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본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아직 디지타이즈 되지 않은 인간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음 저는 공연이라는 거는 만져지고 이제 어떤 굉장히 낮은 차원의 어떤 감각들의 경험이라고 이 동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어 뭐 표현의 가능성이 확장되고 진보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연극이란 장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거는 저는 높였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음 뭐 예를 들어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유통이라는 측면이 강화됐던 거지 어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것들이 유튜브나 브이메나 이런 채널에 기록되고 굉장히 뭐 기록의 차원에서 어 그런 채널들의 공연 영상들이 올라와 있던 거는 뭐 팬데믹 이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못 본다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들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어 그리고 접속자 숫자도 늘어났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영상들, 공연 영상들에 접속한 접속자들의 평균, 이 뭐라고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이 본 시간이 평균 6분 정도래요. 그러니까 공연을 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처음 좀 6 분을 보다 말거나 혹은 이제 뭐 1분 때 뭐 중간중간 찍어서 이제 쪼금씩 보고 이제 말아 버린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보를 취하긴 하지만 예. 공연을 실제로 본다라는 감각은 이제 수용자들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 2 시간을 오롯이 보는 사람 볼 확률은 굉장히 지극히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 표현의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보가 폭넓고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 더 하면 어떤 개방형의 아카이빙이 가능해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올려져 있는 공연들이 예전처럼 뭐 예술현장 자료실을 가야 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어떤 개방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개방성이 생겼다는 거, 아카이빙과 동그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가 좀 제 생각에는 주목해 볼 만한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진짜 하는 기간이었고 또 이렇게 연출가님의 그 식견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그러면 그 올해 인터내셔널 온라인 티에터 페스티벌에서 소개되는 그 의붓기억 억압된 것의 귀환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요. 예,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어, 의붓기억은 사실 꽤 초연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11년 전이니까요. 꽤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요. 어, 의붓기억은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제가 어, 뉴욕에 있을 때 음,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9.11을 겪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어떤 시사적인 이슈들,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음, 큰 관심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클래식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던 그걸 잘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때였는데 그걸 겪으면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음 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하이제킹을 해서 그 건물에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가서 부딪힌다? 그게 좀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저게 그냥 그전에도 뭐 자살폭탄 뭐 이런 뭐 뉴스도 보고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몇 킬로 거리에서 그 분진을 과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음 좀 그 감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어 소위 말하는 제국 뭐 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전쟁. 어 그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뉴욕에 있을 때도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을 들여다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음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전쟁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 혹은 이제 디자이너들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 전쟁과 너무나 다른 정보들을 접하게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그전에 이제 노근리라든가 이제 어 그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구술 기록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생존자들의. 그리고 그 구술 기록들에서 음 이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군인이 예를 들어 남쪽 군인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보도연맹이라든가 이제 항전역 전후의 상황들을 다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어 왜곡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왜곡되는 과정 중에 배제되거나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제목이 그냥 억압된 것의 귀환이었어요. 그랬다가 뭐그 심리학 용어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제 의붓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음 생물학적으로 내 친부가 아닌 부모일 때 뭐 의붓 아버지 이렇게 하듯이 어 내 기억이 아닌 기억들이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피해 생존자들의 기억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그 피해를 실제로 겪었고 실제 그렇지 않았던, 그래서 내 기억이 교과서에서 얘기했던 기억과 다른 경우들, 이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오랫동안 세상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 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의붓기억이란 제목도 상당히 나중에 거의 공연이 임박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런 모든 토론들 그리고 연습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민간인 학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억의 문제고, 그 기억의 왜곡된 형태, 그리고 그 기억을 왜곡시킨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게 연출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쪼끔씩 이제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고민 많이 하시고 이런 게 너무 음 잘 느껴집니다. 네. 예. 혹시 의붓기억 억압된 것의 귀환이 현재 사회에 전달하시기를 바라시는 점이 있나요? 뭐 이거는 뭐 의붓기억이라는 공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어 그냥 저는 공연을 만든다는 거는 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 뭐라 그럴까요? 제 일종의 저 스스로 제가 발행하는 작은 면죄부 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반성, 그리고 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전망, 음 그리고 뭐 그게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위치해 있고, 그 자리들을 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극을 제가 하는 거가. 그래서 음 모르겠어요. 관객들한테 어떤 것들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어 연극이 아니면 감각할 수 없는 어떤 방식들을 찾아내는 거. 뭐 저한테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연 한 편이 관객들이나 지금 뭐 여긴 현대 사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는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만 뭐라고 할까요? 음, 그... 잘 모르겠네요. 얘기하다 좀 돌아와 볼까요? 이건 제가 고민을 계속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답을 해야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얘기가 잘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물론. 예, 네네. 예, 그래도 그 생각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이번 국제 온라인 연극제에서 스트리밍하는 그 작품 의붓기어 거급된 것의 귀어는 그 2012년에 네. 일본과 합작을 하신 작품인데요. 어, 혹시 일본과 합작을 하면서 저희 한국과 일본 양 국가 간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화해를 전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게 초연 이후에 페스티벌 도쿄에 초청되면서 어, 그 현지의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 한국 배우들 10명 남짓 그리고 일본 배우들 5명이랑 같이 그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음, 그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냐? 한국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공연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공연 안에 이제 내용들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 중에 일본의 나이 많은 배우들이 세 분이 같이 하게 된 70대 배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세로는 한국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리고 일본에서 누린 그 한국 전쟁 특수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죠. 네. 그럼에도 그 공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들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음, 뭐 한일 양일 간의 어떤 화해는 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간 대 민간이 만났을 때는 화해를 넘어선 관계들을 맺고 있거든요. 저도 일본에 있는 뭐 기획자들이나 예술가들이랑 근데 음,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뭐 현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일본 책임을 결국에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화해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아, 어, 참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피고 기업들 배상 책임 묻지 않고 이제 독자해법을 찾는다는 건데 그 한쪽에서 그냥 굴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위안부 그러니까 한국의 피해자들한테는 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음, 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화해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만들면서 만난 일본 배우들이나 일본의 스태프들이나 음, 우리 민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고민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어떤 전망을 하기보다는 위정자들이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민간 차원에서 화해는 벌써
화해를 넘어선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예, 정말 민간 아니면 또 예술 쪽에서는 그 화해나 이런 교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 쪽에서는 그렇지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정말. 네. 네. 안타깝죠. 네. 예. 그, 이번 그 도쿄 페스티벌에서 그 일본과 합작하신 공연에서 그 폐교한 학교를 워킹 투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혹시 이 발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어 의붓기억은 어 최초부터 그 사이트 스페시픽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연했던 서울의 뭐 토탈 뮤지엄이나 3.15 창고극장이나 창무극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극장, 그러니까 토탈 뮤지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3.15 창고극장도 3.15 창고극장 안에 그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 굉장히 위에 전시 공간이랑 그 뒤쪽에 되게 미로 같은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모 포스트에서 할 때도 외부에서부터 들어간 동선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극장이 놓여 있는 위치 어떤 맥락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창도에서 공연했을 때는 어떤 평창이라는 지역이 그 동네가 조선시대 어떤 창고의 역할들을 했고 그러니까 군비 창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하고 뭐 이러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하려고 이제 공간을 물색하고 이제 일본의 주최 측 기획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 공연을 하게 된 니시스가모라는 곳의 학교가 역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 전에는 영화 제작소였어요, 거기가. 그리고 전쟁 동안에 다 폭격받아서 이제 그 일부는 부서지고 그러다 그게 학교가 됐다가 뭐 이런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학교를 좀 들여다보게 됐고 어, 폐교이지만 아직도 많은 공간들이 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배우들도 사실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노인들을 캐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이야기, 학교 이야기들을 공연에 넣게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워킹 투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의 장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동네 이야기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복 기억이 아닌 진짜 기억들인 아, 거죠. 그, 네, 그 아이디어는 꼭 일본이어서 있었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공연 자체가 어, 최초부터 일정 그 오프닝 부분을 그렇게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일본에서 할 때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을 했다는 거고요. 아, 정말 그 장소를 잘 찾으셨고 또 네, 운이 좋았죠. 예, 그리고 그쪽과 잘 융합되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서 정말 네, 특히 두 나라의 역사를 고려하면은 특히 더 이렇게 뜻깊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작품에서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소설,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용하셨는데 네. 혹시 이 다른 작품들을 어떻게 고르시게 됐는지 예, 좀 말씀해 아,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공동 창작할 때 보통 예를 들면 어,
뭐 한국 전쟁에 관련된 이제 음, 뭐 이제 논문 쓸 때랑 비슷하게 1차 문헌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2차 문헌들을 또 보게 되죠. 문학이나 영화나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저희가 보통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이 당시에는 주변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인터뷰도 좀 했었고요.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어 그 전쟁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지를 좀 치다 보면 멀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전 그런 뭐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 기억들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가장 왜곡되기 쉬운 기억들은 뭔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뭐 청춘의 기억들은 가장 왜곡되기 쉽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보태거나 덜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 시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유행가 가사도 찾게 되고 전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오프닝으로 하고 있는 살로메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한 작업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것들을 골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문헌들, 2차 문헌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일종의 파운드 텍스트 같이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이제 뭐 뭐 6월 25 일이 됐는데 여기저기서 붙어있는 어 어떤 현수막들 이런 데 적혀 있는 문구들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왜 이야기되지 않는지 그 이야기되면 왜 이야기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 뒤에는 어떤 힘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가지가 멀수록 좀 흥미있는 자료들이 찾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음 텍스트들이 찾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이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 텍스트 그 작품의 텍스트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텍스트가 이제 거기 인용된 뭐 소설, 문학 작품, 뭐 다른 연극, 노래와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그 뭐랄까 저의 제가 느끼는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뭐랄까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 그리고 배우는 바 그리고 연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바가 정말 확장되는 거라서 되게 뭐랄까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모로.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번 연극제에서 하는 공연은 예 2012 년에 일본에서 하신 공연인데 근데 뭐 한국에서도 다른 곳에서 하셨고 그리고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예 공연하셨는데 혹시 예 장소에 따라서 공연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니면은 장소에 따라 기억에 남으시는 그 관객 반응이 있으신지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의 초반부의 내용이 그 지역 혹은 그 극장 혹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장소가 달라지면 장면도 달라지죠. 그래서 일본에선 그렇게 했고 독일에서 할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
민간인들이 피난처로 쓰였던 지하 와인셀러에서 공연을 했어요. 와인 저장고. 그래서 예. 그 와인 저장고가 지금 생각하시면 창고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에 와인 창고들을 연결해 주는 길이 있고 또 창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하에 굉장히 큰 공간들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고들을 활용해서 공연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그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됐었던 거죠. 이게 어떤 창고였었고, 어, 어떻게 쓰였었고, 지금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독일에서는 음, 60대 할아버지하고 10대 여자 소녀가 대화하듯이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추가됐었고요. 음, 장소에 따라 기억에 남는 관객 반응이란, 글쎄요, 이게 공연이 꽤 뜨거운 내용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꽤 낯설은 형식이다 보니까 어, 막 뭐라 그럴까요? 그 즉각적으로 1차적인 반응들이 막 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굉장히 직물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슬픔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관객이 꼭 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거 자체로 공연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거의 공연하면 항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선형적인 서사에 의해서 어떤 슬픔이 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으로 오는 그런 슬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마다 꽤 우는 관객들이 많아서 좀 재밌었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못 알아들은, 뭐 자막이 있어서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공유되고 공감되는 슬픔이라는 게 뭐 있을 수 있구나, 혹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음, 관객 반응보다는 음, 그 일본에서 공연할 때 참여했던 그 고령의 배우들이 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시기에 어떤 전쟁, 뭐 기아, 가난, 그걸 지나서 지금의 뭐 21세기 어떤 삶들, 그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시절 겪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 어떤 매무새, 뭐 이런 것들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대단한 반응보다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되게 어쩌면 공연을 만든 나보다 더 이런 아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저도 그 물론 이 영상은 봤고, 근데 다른 데서 예, 공연하신 그 기록 보면서 예, 거기는 어떨까 상상해 보면은 참, 또 특히 그 사이트를 직접 사이트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새롭게 만드시거나 그 사이트를 직접 그 작품에 융합시키시니까
그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교감이 어떻게 형성될까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 연출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감각적 슬픔 그 뭐랄까 진짜 전 세계를 통합 전 세계 어디든 뭐 아픔이 있고 특히 뭐 지금도 그렇고 음, 예, 정말 뜻깊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저한테. 예, 아, 네. 예. 혹시 그 아까 전에 제가 한 질문에 그 현대 사회에 전달하시기를 바라는 점 아까 혹시 뭐 그쪽으로 다시 올 수 아, 있는지 여쭈셨는데 혹시나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연극을 어떻게 만들든가, 어, 그 어떤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저는 연극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뭐 제가 하는 작업이 세상을 바꾸는데 아주 뭐 미세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긴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막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 다가올 시간들, 도래할 시간들을 위해서 그냥 스스로의 어떤 몸 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거, 어쩔 때는 그 단정히 한다는 거가 시대와 불화할 때도 있고 시대와 갈등할 때도 있겠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단정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음, 어쨌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관객들이나 이 사회는 이제 그런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어, 그 허황된 희망이 아닌 거, 그런 희망들, 그러니까 희망이 허황되지 않게 되는 거는 그 희망을 어떻게 기다리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제시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다리면 어떻겠냐, 이런 매무새로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예, 하나의 뭐 가능성이라든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식으로 예, 생각하기 네, 정말 많은 그런 질문입니다. 예, 진짜 그 의붓 기억 억압된 것의 귀환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신 그리고 것이 저희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그 현재 준비하고 계신 작품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 메일을 보내셨을 땐 준비하는 거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공연이 시작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엑스트라 연대기라는 제목의 공연이고요. 음, 음, 시대의 엑스트라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들의 어떤 주변, 혹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매 순간 어떤 시점들에 그 사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제 뭔가 안에 중첩되고 축적되고 그걸 연대기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음, 결국엔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건 어떤 한 명의 히어로가 나타나는 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역사라는 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음, 뭐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좀 시니컬하고 냉소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예요. 예, 오프닝 축하드리고 예, 공연 네, 잘 되기를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그 마지막으로 저희 IOTF 관객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어, 뭐 극장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공연된 게 2017년이니까 시간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공연이긴 하지만 음,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어떤 시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내전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인류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뭐 쉽지 않은 공연이긴 하지만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윤한솔 연출가님 모시고 이제 시간 나눴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붓기억, 억압된 것의 귀환 많이 즐기시를 바라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